여기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한 미국인 부부가 어린아이의 행동에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경악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거주하는 에바 헤르난데즈입니다. 농구 경기를 즐겨보던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텍사스에서 열리는 NBA 경기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데 가수의 공연이나 댄스팀의 화려한 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죠.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시카고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던 이 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권도 도복을 입고 NBA 농구 경기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한국을 잘 모르기도 했었지만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태권도라는 게 도복 위에 장비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올림픽에서 항상 그런 모습만 봐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부터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발차기도 하고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았어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해서 발차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붕 날아 몸을 회전시키지 않나. 무슨 올림픽 체조를 보는 것처럼 성인 어른들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무술들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어린아이들이 저런 걸 하기까지 얼마나 혹독하게 배워야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 유튜브에서 중국의 동물원 실상을 파헤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사육사들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고문을 하면서 묘기를 시키는 걸 봤었는데요. 동물들이 번쩍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해야 할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몰래 날카로운 칼로 등을 찌르는 걸 보기도 했었어요. 날카로운 갈고리를 좌우로 동물의 몸에 깊숙이 찔러 넣어놓고 그곳을 건드려 동물들이 아픈 부위로 몸을 틀게끔 하는 장면들까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지 연신 박수를 치고 환호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정말 중국은 미친 나라구나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한국 아이들이 농구 경기장에서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무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봤던 중국 동영상이 머릿속에 스치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이 끝났을 때 저는 저 아이들을 가리키는 감독의 얼굴이 궁금해서 따라 나갔었는데요. 아이들을 뒤따라 나가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한국 아이들의 표정이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한결같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먼발치의 감독으로 보이는 30대 한국 남성이 보이자 아이들은 감독님 이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기더라고요. 저는 한국 감독에게 다가가 아이들의 공연을 잘 봤다고 인사하고는 대체 어떻게 가르치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무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감독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무술이 없어요. 다만 아이들에게 무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과 태도, 그리고 예절을 가장 중시하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술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하늘을 붕붕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지? 싶었을 무렵 저와 한국인 감독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아이들이 하나같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기본기만 배우고 스스로 연습하면서 연마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하나같이 맑은 표정으로 장난도 치고 여느 또래 아이들과 같은 천진난만하고 순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다가와 태권도를 했던 한국인 아이들을 슬쩍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인 아이가 제 아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고 어느새 제 아들과 그 아이는 금세 친해져 NBA 경기장 복도를 누비며 장난치고 놀더군요. 제가 중국 동영상을 보고 완전히 오해를 했던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미국인들이 NBA 농구 경기장 복도로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족별로 한국인 아이들 한 명씩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미국인들이 한국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내려가는 거지?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한국인 감독님께 물어봤는데요. 감독님은 웃으면서 NBA 오픈 행사 태권도 시범이 끝나서 다들 홈스테이 가는 겁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아이만 홈스테이 가족을 찾지 못해서 자신과 함께 호텔로 갈 거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국인 아이는 마침 제 아들과 신나게 복도를 누비며 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감독님께 저희 집으로 홈스테이를 시켜도 괜찮을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어디에 사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게 걱정된다며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되시면 감독님도 호텔이 아닌 저희 집에서 함께 홈스테이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인 감독님은 조금 고민하시더니 알겠다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함께 가게 된 한국인 아이의 이름은 조유신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태권도 감독님과 한국인 아이와 함께 저는 저희 집에서 며칠을 홈스테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려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유신이가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바빴는데 유신이는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음식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신아, 왜 그래? 혹시 여기 못 먹는 음식이라도 있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식탁에 있는 음식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라며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에 어서 먹자라고 했는데 유신이는 여전히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뒤늦게 식탁에 합류한 한국인 감독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독님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유신이는 큰 소리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유신이는 한국에서 배운 예절과 태도 덕분에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해야 자신이 뒤따라 식사를 하는 것이었죠.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어른이고 뭐고 일단 본인 입에 음식을 넣기 바빴는데 한국 태권도의 예절 교육은 정말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인 감독님과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한국 문화나 한국이라는 도시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감독님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 힘들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멋진 나라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한국을 여행해보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그 후 한국 태권도 팀은 미국을 떠났고 저는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연차를 사용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짧은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간다고 하니 다시 유신이를 만날 수 있냐며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와 아내는 예전에 중국을 여행 갔다가 정말 심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 내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나라인데 여행 갔다가 지난 중국 여행 때처럼 실망만 잔뜩 안고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고민이었죠. 중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만 4시간이 걸려서 진이 다 빠졌었고 중국 휴게소에 갔다가 대소변을 보는데 칸막이도 없고 냄새가 심했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튜브에서 중국 동물원 실체를 밝히는 동영상도 중국을 여행 가기 전 좀 알아보려고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것이기도 했죠. 그런 걱정 속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했던 고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착한 공항은 제가 사는 미국 공항보다 훨씬 더 쾌적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이 최첨 단화된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었어요. 4시간이 걸렸던 중국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한국 공항에서는 여권에 있는 QR코드를 기계에 대기만 하면 단 몇 분 만에 통과되었죠. 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한국의 이런 공항 시스템과 웅장함에 압도되는 것 같았어요. 지난날 한국인 감독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정말 단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향했는데 한국에 처음 와본 터라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있는 인포메이션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분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와 아내는 이게 정말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공항에서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미국에도 공항과 지하철이 함께 연결된 곳이 없는데 한국에는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는데 이동하는 동안에도 뭐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다 있지? 싶을 만큼 공항 곳곳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하철에 도착하니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시스템이 훌륭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 다음 열차 도착 시간과 방향, 그리고 음성 안내 멘트까지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한국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까지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희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 서로 타겠다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고, 쾌적하다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이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탄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때 저희 아들에게 문자가 한 통 왔고, 문자는 유신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감독님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오라며 너무 보고 싶다는 문자였죠. 그 문자를 받은 아들은 싱글벙글하며 빨리 지하철이 왔으면 좋겠다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이후 감독님과 유신이를 만나서는 이번엔 감독님 집에서 저희가 신세를 지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유신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에 함께 구경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따라 나섰는데요. 도착한 태권도장 안에서는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우렁찬 기합과 함께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앞에는 태권도 사범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동작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던 도중 한 한국인 아이가 동작을 틀렸습니다. 동작이 틀린 아이를 한국인 사범이 지목하더니 다른 태권도 사범이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지? 혹시 구석진 곳에서 틀렸다고 혼나면서 고문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미련한 생각을 하던 무렵 연습장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던 사범과 함께 웃으며 다시 그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강요에 가까운 강한 고문 따위는 없었고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웃으며 동작이 틀린 아이에게 한 동작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아이는 그런 한국인 사범님의 말을 듣더니 손가락을 튕기며 아 이제 알겠다 하더니 다시 그 동작을 하는데 틀리지 않고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연습장으로 돌아와 태권도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틀리지 않고 품새를 완벽하게 해내자 멀리서 지켜보던 사범님들은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대박 잘했다 면서 박수치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흐뭇해 보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국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그늘이 없었고 밝은 미소와 자신감까지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 틈에 껴서 열심히 태권도 동작을 따라했는데요. 재밌고 즐거웠는지 한국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태권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저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니 한국인 감독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감독님이 그 태권도장의 관장님이셨더라고요. 관장님은 저에게 커피라도 마시겠냐고 물으셔서 좋다고 했습니다. 도장 밑에 아주 맛있고 저렴한 커피 전문점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도장 1층에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커피 전문점이 있었는데요.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서는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커피 전문점 테이블 위에 사람이 없는데 휴대폰과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감독님과 한 자리에 앉았는데 빈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과 가방이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감독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렇게 귀중품들이 놓인 테이블에 사람이 없으니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가 신경이 쓰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은 아무래도 사람이 잠깐 화장실에 간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에게 저 귀중품들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신 좀 보관해 줄까요? 하고 물었는데 감독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입니다. 아무도 저 귀중품을 훔쳐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그 귀중품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과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시 테이블에 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그저 평범한 삶의 일환이었죠. 이렇게 훌륭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니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신이가 홈스테이 때 저희 집에서 보여줬던 예절과 태도들이 생각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가족은 우연히 미국 텍사스의 NBA 농구 경기장에서 태권도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제든 해외여행을 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멋진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